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귀현 부장판사의 룸사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의 법원감사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넉 달 만에 나온 결과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제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예. 왜냐하면 동석했던 이 두 명이 변호사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지귀현 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접대를 받고 필요한 판결들을 내려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었던 것인데 예. 지금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는 감사위원회까지 소집을 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이 6명이고 판사 1명. 이러니까 공정성을 시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네. 감사위까지 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두 명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귀현 판사가 광주지법 장흥지원에 있었을 때 사법연수원생 그리고 공익법무관으로 근무를 했던 그 법조 후배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면서 식사를 하는 정도 사이였다고 하는데 네. 저희는 변호사가 대리를 할 때 선임계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지귀현 판사의 재판부에 최근 10년 동안 이 두 명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들어간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예. 것이죠. 그리고 당일에도 1차의 횟집에서는 지귀현 판사가 계산을 하고 네. 2차에서는 지귀현 판사는 술을 한두 잔 마시고 바로 이석한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대법원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법원감사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 부장판사가 그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귀현 부장판사가 어떤 휴대전화 교체 시기가 애매모호하다. 예. 특히나 이제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있었던 예. 25년도 2월 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 어떤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있었던 5월 달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두 번의 어떤 기기가 예. 바뀌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기계가 바뀐 것만으로는 어떤 의혹이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어떤 근거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번에 법원에서 예. 한 외부 감사 위원회였죠. 법원 감사위의 어떤 그 외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은 반박을 민주당에서 어떤 의혹 제기를 할 때는 최근에 어떤 서영교 의원의 의혹 제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비춰봤을 때 조금 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전의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휴대전화 교체했다는 새로운 정황이 나온 건데 네.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감사 결과에? 저는 많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예. 않는 것이 일단은 지귀현 판사의 해당 의혹은 말하자면 이 변호사들의 직무 관련성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년 동안 지귀현 판사의 재판부에 대리인으로 들어온 적조차 없고 그동안에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식사를 하는 정도의 사이였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공수처에서 계속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종결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마지막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도 어쨌든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휴대폰이 변경한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서 아마도 수사에 있어서는 좀 곧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법조계 일각에서 민주당이 이제 특정 사건을 맡은 판사를 공격한다, 재판을 흔들려고 한다, 재판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휴대전화에 대한 예. 교체권 이거 분명히 공수처에서도 수사의 기본입니다. 통신 내역 조회라든지 통신 기기에 대한 교체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확인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 공수처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신속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귀현 부장판사에 대한 각종 의혹과 어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네. 이것이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판사 본연의 사법적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외부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적 장애 요소를 없애준다는 의미에서 공수처에서도 좀 신속하게 결론을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인데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넘게 시신을 숨겨온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왜 죽이셨어요? 시신은 왜 숨기셨나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냉장고까지 따로 구매를 하셨잖아요. 범행을 좀 계획을 하신 건가요?
40대 남성이고요. 시신을 숨기려고 네. 김치 냉장고까지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살해 사건이 벌어진 게 벌써 1년 전이라는 예. 것이죠. 예. 전북 군산에서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산 40대 남성이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해한 이후에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김치 냉장고를 구입을 해서 그 안에서 네. 시신을 최근까지 보관했던 것이 드러나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40대 남성, 숨진 여성이 살아있는 척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동거녀까지 동원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엽기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그 살인 사건 이후에 예. 어떤 그 보여주는 증거에 대한 인멸의 과정이 굉장히 치밀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피해자가 살았던 원룸의 월세를 꼬박꼬박 매월 밀리지 않고 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예. 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관리를 하면서 마치 이 피해자의 가족과 어떤 그 문자 메시지라든지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면 거기에 마치 살아있는 척 응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통화는 또 바쁘다는 핑계로 되지 않았던 것이고 더욱 엽기적인 것은 오히려 네. 피해자의 명의로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대출까지도 네. 이걸 실행을 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어떤 사후,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증거인멸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범행 동기는 밝혀진 게 있습니까? 지금 경찰이 진술한 것에 따르면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가해자 4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예. 주식 단타를 하면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여성에게 한 5천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 그것을 투자를 하다가 4천만 원 정도 손실이 났고 이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는데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은 과연 우발적이었던 것인지 그 이후에 김치냉장고를 가져다 놓고 시신을 유기를 하고 그리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는 휴대폰 그리고 증권 계좌, 금융 계좌 이런 것들을 봐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